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탈북어민 북송 논란과 관련해서 당시 북한의 송환 요청이 없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대통령실이 본질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보낸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를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탈북어민 북송 논란과 관련된 양측의 공방 이야기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논란과 관련해서 북한이 송환을 먼저 요구한 적이 없다. 최선의 결정이라고 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도 거리낄 것이 없다. 오히려 지금 이 정부가 새로운 근거 없이 번복을 한 것,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 국조나 특검을 함께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또 곧바로 조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 요구에 오히려 응답을 해라. 우리 역시도 야당의 특검 국정조사 요구에 피할 생각이 없다. 본질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 탈북 어민들을 사지로 보낸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대통령실과 전 청와대 인사가 이렇게 하루 사이에 반박과 재반박을 오가고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지금 뭐 일종의 뭐 정치 공방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되다 보니 지금 이런 국면까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을 해요. 뭐 관련해서 사실은 좀 이제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뭐 조사라든가 수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규명을 하면 되는 건데 이미 이제 고소 고발들은 많이 들어온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좀 대통령실 그리고 이제 전 그 청와대까지도 이제 관련이 돼서 이제 논란이 격화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특히 야권 입장에서는 또 전 청와대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그런 그 공세의 일환 아니냐 이렇게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좀 이제 해명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제기된 논란의 핵심은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를 전후해서 남북한이 굉장히 접촉을 많이 했다는 거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이제 터졌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그냥 결론을 내리고 강제 북송을 단행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현재 대통령실 그리고 이제 여당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예. 청와대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의 입장 또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온당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 거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 강제 북송을 할 당시에 그 해명을 했던 그 내용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북한에서 굉장히 극악무도한 그 살해를 이제 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보낸다. 이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 정의용 전 안보실장도 그 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내놓는. 네. 그래서 뭐 살해한 경위 관련해서는 그 당시 아마 합동 신문 과정에서 이제 다 기술이 됐던 내용 같은데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 북송시키는 과정에서도 북측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측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요청을 했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을 특히 어선을 납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까지도 오늘 보니까 자세하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귀순을 목적으로 순순히 우리 뭐 해군에 이제 이렇게 일종의 항복 의사, 귀순 의사를 피력하고 온 것이 아니고 계속 도피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과정들도 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뭐 지금 대통령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히 강제 북송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될 수사 과정도 좀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이게 보면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19년 11월 2일이고 북송이 이루어지는 게 11월 5일. 북송 의사를 우리 정부가 피력하는 게 15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과 3일 정도 조사했는데 이런 조사로
충분했다라고 전제하고 이제 귀순 의사 의향서까지 쓴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는 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고 나선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 파장이 그 단순히 뭐 대통령실이 아니라 이제 원래는 통일부에서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게 파장이 시작이 된 것인데 대통령실이 직접 반박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단순히 통일부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제 컨트롤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민주당에서는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매우 이례적이에요. 사실은 이러한 논쟁적 사안에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기에 개입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여야 간의 어떤 논란이 발생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갑자기 홍보수석이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정의용 전 비서실장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 같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궤변이다라는 거거든요. 귀순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그래서 귀순 의사가 있었던 사람을 송환한 것이 인권 침해다. 뭐 이게 핵심인 대통령실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귀순 의사가 있었느냐가 하나의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 2019년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넘어올 때 사실은 이틀 동안을 군사분계선 소속해서 해상에서 막 도망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쪽에서 이제 살인을 하고 넘어올 때 상황 속에서 이제 이 피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넘어오면 여기 잡힐 것 같으니까 도망을 다니고 여기에서 이제 그 납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체포가 됩니다. 체포 때도 자해를 해요. 그러니까 통상 귀순을 하려고 뭐 의도를 갖고서 내려왔다 그러면 한국 군함을 보면 만세를 부르는 거나 뭐 백기를 들어서 우리 항복 의사 또는 귀순 의사를 밝혔을 텐데 자해를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은 귀순으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16명을 살해한 진술서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법적으로도 뭐 예컨대 귀순 의사가 있건 없건 간에 이렇게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추방할 그런 부분이 법적 요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의 귀순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실은 추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이해운 전 의원이 정보위원장이었고 뭐라고 얘기냐면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다 본인은 이해를 했다. 즉 북송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없다. 즉 16명을 자기의 어떤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죽인 사람을 이 한국에서 산다 그러면 이 일을 또다시 하지 말란 법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런 우려까지 다 이제 포함을 해서 사실 북송을 한 것인데 지금 19년도에 다 정리된 것이 왜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는지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고 굉장히 이 소모적이다. 그래서 지금 야당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가 있거든요. 저는 국정조사라든 뭘 하든 조속하게 이 상황의 어떤 진실을 좀 규명해서 혼돈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진술의 과정 CCTV만 열어봐도 그 사람들이 16명 죽였다는 것이 스스로가 시인을 하고 또 누가 알겠어요? 16명을 죽였는지. 근데 본인들이 얘기하니까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조속하게 이제 사실상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측 모두 뭐 특검 국정조사 하자, 뭐 거리낄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뭐 차질 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인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늦추자고 얘기하는 쪽이 사실은 뭔가 목적의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지금 뭐 정의용 전 실장도 얘기를 했고 지금 대통령실도 본인의 각각의 입장을 얘기했으니까 더 가장 공통점 뭐냐면 국조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내일에도 당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전체 조사 내용 국정원에 다 보존이 되어 있다. 뭐 문재인 정부가 왜곡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일각에서는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전망하십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내에서만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강제 북송 관련해서는 유엔 인권이사에서도 그 당시부터 관심을 이미 가졌던 사안이고
뭔가 하여튼 절차적으로 좀 부적절했다라는 그런 국제사회에 약간 공통된 인식 같은 게 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이제 그 부산에서 있었던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일정과 맞물려서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한창 추진하고 있던 시절이었고 그때 사실은 남북한 간의 지금 소통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북송을 통보한 11월 5일 날 그날 바로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도. 자,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구성 협상 오늘 안에 가능하겠냐 이 이야기 드렸는데 네. 짧게 오늘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 아하. 그렇게밖에 뭐 달리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협상이 밤늦게 진행돼서 새벽에 발표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는 거의 뭐 초읽기 단계 그리고 축조 심사 단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큰 쟁점들은 많이 해결이 지금 된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뭐 오늘 아직은- 내일 새 정도의 예. 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를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 그 후보 등록일 첫날에 맞춰서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선거 패배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 자신 출마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직생의 각오로 내가 출마를 하는 것이다. 이 책임은 이걸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므로써 내가 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총선을 패배할 경우에는 이재명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지금 뭐 2연패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더 이상 이 패를 끊지 못하면 민주당의 존립 근거까지 흔들린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이제 출마 선언문에서 내용에서 볼 것 같으면 네. 한 가지가 이제 실용 정당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민생을 중점에 두는 그런 실용 정당.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이념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털어내고 민생을 실현하는 그런 그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이제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는 걸로 들리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사실은 지금 친문이라든가 이런 공천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통합의 어떤 정당을 만들겠다. 다양성을 강조하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좀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새로운 어떤 변화의 모습이 이 민주당의 어떤 새로운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서른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바로 뒤이어서 폭주기관차를 세우겠다. 대선과 지선에 이어서 참패를 했지만 반선도 혁신도 하지 않은 채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콕 집진 않지만 다분히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라는 풀이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는 구도가 반명 대 뭐 이재명에 이렇게 구도가 형성된 상황인데 네. 어대명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만한 반명계들 간의 어떤 카드가 있겠습니까? 뭐 일단은 이제 단일화 과정이 진행이 되겠죠. 지금 뭐 최대한 9명까지 지금 일단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네. 이재명 이제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제 그 친문계가 예. 지금 다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명전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개개인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재명 의원을 압도할 만큼 뭐 전국적 인지도나 지지도를 획득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당분간은 서로 이제 각자 도생으로 경쟁을 하다가 일정 국면이 지나면 단일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될 것 같고 이제 그랬을 때 얼마나 이제 결집도를 보여줄지 그걸 이제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잘하면 양강구도 형성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격차가 좀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런 상태에서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날 거냐 하는 건데 아직까지 현재까지의 판세로 봐서는 이재명 의원이 그래도 좀 유리하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이제 뜨거운 이제 관심의 대상은 과연 이제 이재명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이해창 전 총재의 길을 가느냐. 지금 기로에 놓여 있다. 예. 이제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대권으로 가는 티켓이겠느냐 아니면 독배이겠느냐 이건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관옥 정치연구소 미니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